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청도 열차 사고와 관련해 현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 단서가 될 수 있는 기관사실 CCTV 작동 여부를 확인해 봤더니 지난달 철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7년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모든 열차에 전방 촬영 장치 설치가 의무화된 바 있는데 어찌 된 일인지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노사는 지난 2015년 11월 철도 안전 개선을 위해 모든 열차 기관사실에 CCTV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17년 1월부터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모든 열차에 전방 촬영 장치 설치도 의무화됐습니다. 사고 발생 시 기관사 진술과 운행정보 기록 장치 파악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청도 사고 열차의 기관사실 CCTV 영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도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고 열차 역시 지난 2017년 12월 열차 전방과 기관사실에 CCTV를 설치했지만 그간 기관차 전방 CCTV만 운영됐습니다. 기관사실 CCTV는 꺼두고 활용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다 그마저도 제작사와의 하자 소송으로 지난달 아예 전량 철거됐습니다. 안전 강화를 위해 설치했지만 이후 거의 사용하지 않다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코레일은 운행정보 기록장치 등을 통해 운전 조작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시행령 부칙을 근거로 기관사실 CCTV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기록 장치는 설치하게 해놓고 부칙으로 기관사실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좀 이상한 상황이고요. 달았다가 뗐다가 하는 예산 낭비 상황도 돼 있어서 현재로서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전방 CCTV 한 대에 남은 사고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네, 어제 경기 용인의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하루 만에 강원도 홍천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관할 경찰서로 압송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 남성이 흉기와 도주 차량 등을 미리 준비한 만큼 사전에 범죄를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모자를 눌러 쓴 채 마스크를 쓰고 차량에서 내리는 남성. 지난 22일 경기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A씨입니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여성에게 수차례 휘두른 뒤 렌터카를 몰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A씨가 탄 차량은 강원도 홍천에서 발견됐는데 경찰은 사건 발생 30시간 만에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차량 안에는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색견을 투입해 차량 유기 지점 인근을 집중 수색하던 중 2km 떨어진 야산에서 A씨를 발견했습니다. 체포 당시 A씨는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경찰에 내가 살해한 것이 맞다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A씨와 피해 여성은 지인 관계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 5월 A씨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했고 6월에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미리 흉기와 도주 차량을 준비한 만큼 사전에 범죄를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 범죄에 나섰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시신을 부검 의뢰하는 한편 조사를 거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해외에서 해킹 범죄 조직을 만들어 연예인과 재력가들의 명의를 해킹해 자산을 탈취한 해킹 조직 총책이 붙잡혔습니다. BTS 정국을 비롯해 유명 인사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금융 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총 380억여 원을 탈취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최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에게 붙잡혀 수갑을 차고 입국장 문을 나서는 남성. 해외에서 해킹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다 태국에서 붙잡혀 강제 송환된 30대 중국인 총책 A씨입니다. 국내 유명 연예인과 대기업 회장 재력가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총 380억여 원을 탈취했습니다.
이동통신사 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들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자산을 이체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BTS 정국도 있었습니다. 앞서 정국은 입대 직후인 지난해 1월 증권계좌 명의를 도용당해 84억 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 총 33,500주를 탈취당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 소속사의 지급 정지 등 즉각적인 조치로 실질적인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서울경찰청, 인터폴과 함께 A씨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A씨가 지난 4월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긴급 인도 구속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진 전남 순천 레미콘 공장 질식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실도 속속 확인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책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노동당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전남경찰청은 사고가 발생한 레미콘 공장 대표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는 혼화제 저장 탱크 내부를 청소하는 과정서 발생했습니다. 숨진 53살 정모 씨가 탱크 안에 펌프를 설치하다가 수분 만에 쓰러졌습니다. 이를 지켜본 57살 우모 씨와 60살 김모 씨가 탱크에 들어갔다가 연이어 사고를 당했습니다. 먼저 한 분이 작업하러 들어갔는데 떨어져가지고 또 추가로 들어가시고 세 분이 들어가셨답니다. 당시 탱크 안에는 화학물질인 액체 상태의 혼화제가 정강이 높이까지 차 있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안전수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탱크에 들어간 정 씨는 송기 마스크가 아닌 방진 마스크만 착용했고 구하려고 들어간 2명은 방진 마스크도 쓰지 않았습니다. 작업 전 산소와 유해물질 측정, 환기 등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를 전혀 하지 않고 이게 관행적으로 작업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실제 탱크 안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이산화탄소와 황화수소가 측정됐습니다. 22일 진행된 사망자들에 대한 부검에서도 질식사라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책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역대급 폭염 속에 에어컨 실외기 화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별도의 공간 없이 아파트 베란다 내부에 설치된 경우 물건을 쌓아두거나 창문을 열지 않으면 큰 사고를 부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현행법상 실내에 별도 설치 공간이 마련돼야 하고 외벽에 설치하는 건 불법입니다. 이달에는 과열 사고에 실외기를 바깥에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빗물이나 이물질 등 화재를 부르는 다른 위험 요소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불길과 연기가 치솟더니 여러 세대가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 10층에서 난 불은 에어컨 실외기에서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새벽 대구의 아파트에서도 실외기에서 불이 나 7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에어컨 화재는 387건, 모두 9명이 숨졌습니다. 재작년보다 이미 크게 는 수치인데 올해는 여름이 끝나기도 전에 벌써 230건. 대부분 실외기 과열이 원인으로 역대급 폭염이 찾아온 올해 급증했습니다. 과열이 발생하기 쉬운 이유는 공동주택 실외기는 이름과 달리 실내에 설치돼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실내에 별도의 설치 공간이 마련돼야 하고 외벽에 설치하는 건 불법입니다. 추락 위험과 미관 문제를 고려해 지난 2006년부터는 베란다 안으로 설치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건 물론 깜빡하고 창문을 닫은 채 에어컨을 가동하면 큰 사고를 부를 수 있습니다. 실외기는 이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더 가동을 하는 더 이제 물 위에서 계속 돌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또 직접적인 화재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돼. 이딴 과열 사고에 실외기를 바깥에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빗물이나 이물질 등 화재를 부르는 다른 위험 요소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여건에 따라 실외기와 연동되거나 온도를 감지해 열리고 닫히는 자동 개폐창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합뉴스 TV 신선재입니다.